그거 어떡하지? 31번이랑 32번에? 얘들아 31번이랑 32번에 쌤이 수업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어. 듣겠죠? 소리가 없어 얘들아. 이민지, 윤서. 아 진짜 필기분 주면 되겠지 뭐. 그지 않겠어? 뭐 어떻게 방법 없어. 빠지지 말았어야지. 에이씨 모르겠다. 씨 소리를 빨리 안 해놨지? 갑시다. 33번부터. 그 33번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서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어떤 그 문화가 있냐면 항상 뒤에 사람을 태워 다니는 그런 문화가 약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뒤에 앉은 사람은 앞에 운전하는 사람의 똑바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너링을 이렇게 간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몸이 이렇게 꺾이잖아. 근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간다고 쳐봐. 이거 꺾고 이렇게 있는데 이러고 가봐. 그럼 방향이 약간 균형을 잃게 되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가면은 뒤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얘가 일로 가면은 얘도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약간 과학적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인 거고, 이 과학적으로 나온 적은 없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의 동작과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가두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더치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형용사로 쓴 거고, 네덜란드 바이시클 컬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는 뭐가 되게 흔하냐면, 이래서 eat to have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투부정사가 되게 흔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백시트의 패신저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흔하다는 거니까 뒤에 승객을 태우는 것, 즉 뒷자리에 누가 앉는 게 되게 흔한 문화라는 거야. 네덜란드 문화에서는. 그래서 so as to는 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잖아요. in order to랑 똑같죠?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follow the rider의 무브먼트요. 그 그러니까 라이더는 움직이고 있는 그 앞자리에 앉은 애의 무브먼트, 이제 움직임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백시트에 있는 사람은 needs to 뭐 해야 되는 거냐면은 hold on tight. 되게 홀돈을 붙잡다는 거고 타이틀리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잖아. 동사 수식한 거니까 부사로 수식해줬고 꽉 잡아야죠. 오토바이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앞사람을 꽉 잡아야 돼요. 꽉 잡지 않으면 이제 나가리 되는 거예요. 엄청 뭐 크게 사고 당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더의 무브먼트를 따라하기 위해서는 뒷사람은 좀 꽉 잡아야 하는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not just 보더리소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바이시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리닝이 기울다거든요. 그리고 스티어링은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종도 조종인데, 여기 이제 핸들 있죠. 핸들로 이렇게 조종을 하잖아 얘들아. 근데 바이시클이 돈다. 뭐로 인해서 이렇게 간 건데,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을 할 테니까 해석은 조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울임으로써 턴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로써 턴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여야 된다니까? 니네 자전거 타봤을 거 아니야. 이렇게 몸을 약간 기울인다고. 몸 안 기울이면 뻣뻣하게 이제 넘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항상 이거 강조할 때 이거 강조인 건 아시죠? 나돈니 A 버들소 B 할 때 B 강조잖아. 그러니까 기울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조종을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을 조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울여가지고 조종을 하게 되는데, 바이시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죠. 이렇게 기울여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패신저 뒤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need to lean 뭐 해야 되냐면은 이제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기울여야 함.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누가 했던 것처럼? 라이더가 했던 것처럼요. 라이더가 한 것처럼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제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야. 필요로 하다라고 나왔으니까 need to는 하나 체크를 해놓죠. 해야 한다고 나왔죠. 꼭 따라서 이제 똑같이 해줘야 한대.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만약에 who would keep sitting up straight 여기 부분이 동사 부분이잖아요. 여기 부분. 근데 어떤 패신저라면 예를 들어서 keep sitting up straight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 leaning 하는 거게 leaning 안 하는 거게 not leaning 하는 거예요. leaning 하지 않는 자세죠. 야, sitting up straight는 딱 그냥 꼿꼿이 앉아있다라는 거거든. 꼿꼿이 앉아있는 거 keep ing는 유지하다라는 거니까 꼿꼿이 앉아있는 걸 유지하는 패신저라면 그 패신저는 would literally 말 그대로 어떻게 될 거냐면은 be a pain 고통이 받을 거다. 고통이 이제 또는 여기선 골칫거리로 간 건데 골칫거리가 된다. 뒤에 앉아있는 골칫거리가 돼버리게 된다라는 거지. 말 그대로 정말. 왜 그렇게 되냐면은 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있다 보면은 이 모터사이클이라는 이거 오토바이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심각해지기도 한대요. 야, 오토바이 사고 나면 진짜 사람 죽어요. 잘못하면 정말. 헬멧 안 쓰고 막 이제 진짜 사고 심하게 나면은 정말 골절되고 뭐 이런단 말이야. 오토바이 더 심해. 그러니까 이제 계속 꼿꼿하게 앉아있으면은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 더 심각해진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고. 그럼 디스가 가리키는 거나 뭔지나 한번 볼까요? 디스는 심각하다에. 디스. 요거죠. 꼿꼿이 앉아있는 승객. 매우 좋지 않죠? 다음. 만약에 되게 이제 their higher speed에서 there가 가리키는 거는 오토바이거든요. 오토바이가 속도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더 높은 속도, 이 속도는 require 무엇을 더 요구하냐면은 더 많이 기대줘야 되거든. 기울임이 있어야 돼. 특히나 뭐 할 때, on turns요. 방향 바꿀 때 뭐에 관하여? on이.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바꿀 때 그때 특히나 더 많이 기울여줘야 되는데 모터사이클은 훨씬 더 이제 그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이때 이것은 이 주어죠. 이거는 can be disastrous 이렇게 나왔는데 disastrous는 재앙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형용사로 쓴 거고 재앙에 비극적이다 뭐 이런 뉘앙스도 괜찮겠죠. 굉장히 좋지 않다 뭐 절망적이다 이런 뉘앙스가 되거든요. 그럼 뭐 이런 거 괜찮죠. 같은 단어로 쓴다면 tragic 비극적이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 날 거다 이거야. 또는 이런 거 devastating 이것도 절망적인이란 뜻이거든. devastating disastrous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부족하면 여기서 이제 coordination이라고 나왔는데 이때 이 단어가 왠지 중요할 것 같잖아. 이게 무슨 의미로 가야 되는 거냐면 리닝이 부족한 거야. not leaning. 기울이지 않으면 그게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의미하는 바가 not leaning이니까. 여기는 이제 코어디네이션이 협조라고 했는데 협조가 부족한 것. 즉 앞에 사람과 똑같이 무브하지 않는 거. 똑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똑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 되게 재난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가면 되겠죠. not leaning. 그래서 패신저는 뒤에 타고 있는 그 사람,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진정한 파트너야. 운전할 때. 뭐라고 기대가 되는데? 기대됨. 투부정사 하기를. 미러가 반영하다야. 라이더의 모든 무브먼트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의 모든 무브먼트를 반영하다, 따라하다의 뉘앙스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요런 단어에서는 reflect, mimic, 또 뭐 있지? 모방하다. 나 모방하다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나. 뭐더라? 니들이 말해줘. 있잖아. 아이씨. 뭐 있잖아. 아, 모방하다가 있는데. 단어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그 모방하다 하나 있잖아. 되게 유명한 단어로. 카피. 아, 니네 뭐하냐? 카피. 미미. 카피하는 거죠. 모든 라이더의 에브리 무브를 이제 다 카피하기를 기대되는 거죠. 기대되는, 운전할 때 정말 진정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야. 패신저는.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될 수도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됐죠? 제목이나 쓸까요? 제목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단어가 없어요. 또 딱히 오늘따라. 제목이든 주제든 운전을 할 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탈 때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 리닝. 그렇지 않을까요?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해야 하는 행동은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똑바로 따라하면서 기울여주는 거. 그게 이제 꼭 필요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The passenger는 누구냐면 true partner거든. of 바로 cyclist에. 사이클리스트는 운전자의 이제 정말 true 파트너라는 거죠. 아니면 모터사이클리스트한테.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의 진정한 파트너는 누구냐면 뒤에 있는 사람.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파트너다. 요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겠죠. 리닝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됐죠? 다음 34번 갈게요. 이게 좀 어렵더라. 여기까지 할 거야. 이게 좀 어렵길래 여기까지 할 거예요. 34번 같은 경우는 혹시나 니네 애기 있으면은 애 달래줄 때 니네 봤죠?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 약간 흔들잖아요. 괜찮아 하면서 흔들잖아. 근데 이제 아이들이 흔들릴 때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울다가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이제 얘가 울음을 멈추거든요. 그럼 이제 흔들리면 애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건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증거는 없어요. 흔들려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냐라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약간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는데, 근데 그거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대부분 우는 이유가 배고파서 그래. 졸리거나 배고프거나 아니면은 이제 응가 막 이랬거나 응가 쌌거나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게 다거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엄마가 얘가 배고픈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젖을 주는 거야 애한테. 그럼 이제 애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냐면은 흔들리면 내가 뭘 먹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야. 두 개를 연관시키는 거지. 아, 엄마가 나를 흔드네. 나 이제 엄마가 맛있는 거 주겠다. 이렇게 연관을 하는 건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그런 연관 학습을 통해 가지고 움직임을 좋아하게 되는 거다. 왜냐? 움직인다, 먹을 걸 주나 봐 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지. 이게 약간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잖아요? 약간 그것처럼 움직이면 엄마가 나 맛있는 거 주겠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연관관계 때문에. 이거야. 근데 100% 이게 나와. 내용이 제일 니네 학교가 좋아하는 내용이야. 이 100% 나와. 100% 나오는데 약간 어렵게 나올 것 같아. 어렵게 나오든 제목으로 나오든 주제로 나오든 분명히 이제 되게 좋아하는 소재라는 거. 가보죠. 어려우니까 뭐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가끔씩 여기서 비토이드라고 나왔으니까 듣는다라는 거잖아. 우린 듣는다. 대절을 들어요. 뉴본이나 인펜트라는 건 뭐냐면, 뉴본은 신생하고 인펜트는 한 유아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아기라는 건 대략 한 태어나자마자가 아니라 한 24개월부터 36개월 정도 되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한 2살, 3살 정도까지를 이제 유아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듣는다는 거야. 이 대절은
대절은 접속사라서 뒤에 완전절이에요. 어쨌든 신성아와 유아기가 all comforted라고 나왔으니까 comforted가 여기서는 편안함을 느끼다라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형용사 그냥 간 거야. 편안함을 느끼다. 여기선 BPP로 간 거 같아. 편안함을 느낀대. by 뭐 해서? 여기서 락킹이 흔드는 거야. 흔들림으로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아마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라는 거. 우리 알잖아. 애를 이렇게 달래잖아. 우리는 이거 좀 들었다고. 근데 because 왜냐면 요 디스모션이 락킹이겠죠? 락킹 디스모션. 이 디스모션이 이제 similar 뭐랑 비슷하대. to 뭐랑 비슷하냐면은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얘네야. 난리 났네. 얘부터 얘야. 얘가 데이야. 얘네가 데이고 얘네 두 개 같은 거고. 얘네가 인더 웅부에서 웅부가 바로 이제 자궁이거든요. 자궁에서 경험을 한 거야. 아이들이 자궁에서 경험한 것과 흔들림이 비슷하다기 때문에 and 그래서 that they must take 걔네들은 아마도 이러한 비슷한 감정을 분명히 친숙한 느낌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다. 친숙한 느낌 안에서 편안한 명사예요. 편안한 명사를 must 이거 틀림없다로 해석한 거야. 체크 좀 할게. 뭐뭐함에 틀림없다야. 강한 추측. 그러면 해석을 하면은 아이들은 이런 락킹을 하면은 되게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흔들림이라는 게 얘네들이 자궁에서 느꼈던 거랑 되게 비슷하대. 그래서 걔네들은 아마도 뭐함에 틀림없다? 요 친숙한 감정에 안정감의 느낌에 틀림없다 라는 이 말을 아마 우리는 들었을 거야. However, 그러나 This may be true. 이게 뭐 사실일 수는 있어요.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지금 앞에 있는 요 문장이에요. 1번 문장.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아까도 말했잖아. 움직임이 자궁에서의 비슷해가지고 자궁에서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 안에 있잖아. 근데 엄마가 막 걸어다니잖아. 생활을 하시잖아. 그럼 애가 이제 쿵쿵쿵쿵 거리는 그런 이제 움직임 같은 것들을 느꼈다는 거. 엄마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비슷한 감정이니까 이게 되게 친숙한 감정이니까 여기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다 라고 아마 들어는 봤을 거야.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 하지만 여기 하지만 꼭 들어가야 돼. 하지만 내가 아까도 뭐라 그랬죠? 정확한 사실은 없다 그랬잖아요. 입증된 사실은 없어. 이렇게 이제 가야겠죠? 여기서 이제 바로 to date 지금까지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no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convincing data, convincing에서 이제 믿을 만한, 믿을 법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믿을 법한 데이터는 없다 이거예요. that부터 잠깐만요. 색칠하는 거로만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31번이랑 32번을 못한 마이크 안 들어간 거 진짜 충격적인데? 아이씨. 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1번에 보시면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to date 지금까지로는 그렇게 믿을 법한 데이터는 no 없어. 어떤 믿을 법한? 요 데이터가 그래가지고 뭐와 뭐의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를
심오한 관계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는 없어.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돼요. A랑 B를 아직 해석 안 했다 치고 A와 B 간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는 아직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A는 뭐냐면은 during pregnancy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임신 중에죠. 임신 중에 엄마가 움직이는 시간의 양, 그것과 그 태어난 아기의 요 반응인 거죠. 흔들림에 대한 아기의 반응. 요거 두 개의 상관관계에 대한 거를 입증할 만한 그 데이터는 아직 없어. 그렇게 이제 설득력 있는 데이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컨빈싱이라는 요 단어 있잖아요. 컨빈싱은 믿을 법한 뭐 또는 확실한도 괜찮겠죠.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는 거니까. 그럼 컨빈싱이랑 같은 거는 뭐로 가주실 수 있냐면은 클리어죠. 클리어한 에비던스는 없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거의 반대말은 뭐로 가주시면 되냐면 언클리어죠. 뭐 부정확하다라는 거고, 다음에 obscure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되게 애매하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겠죠. 증거 없어. 거의 없어. 정확한 증거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고, 요때 요거 같은 경우는 for를 쓸 수가 없죠. 왜 없냐? for은 뒤에 숫자 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올 수가 없고. 다음 요렇게. 그래서 증거가 없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 문장이 좀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좀 쳐놓을 건데, 우선은 여기 지금 도치가 들어갔습니다. 도치가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색도 한번 형광펜을 쳐드릴게요. 이 주제예요. 여기서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likely. 이 부분이 좀 단어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있을 법한. 그래서 이거를 passable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디어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이거 스위치 지금 시켜놨고 이게 지금 앞에 튀어나온 거고 도치된 거잖아. 근데 이제 해석을 할 때 요 아이디어는 요거거든요. 요 아이디어. 지금 동격대시기 때문에. 동격대는 뒤에 완전절 나오는 거 아시죠? 아이들은 come to 뭐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associate with다. A와 B를 연관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부드러운 흔들림. 여기 좀 되게 중요해. 부드러운 흔들림과 being fed라는 거는 BPP로 쓴 거예요. 왜냐면 요 feed가 뭐냐면 원래 이거든. feed 먹이다거든. 근데 여기서 fed pp로 바뀌면서 먹여주는 거야. 먹여줌을 당하는 거. 아이들은 먹여줌을 당하는 거잖아. 내가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먹여주는 거야. being fed는. 그러면 흔들림과 먹이를 주는 거. 흔들리면 먹을 것을 준다라는 요 두 가지를 연관시키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흔들리면 엄마가 먹을 걸 주네. 라는 거를 두 개를 연관시키기 시작한다는 요 아이디어는, 이 대절이라는 아이디어가 되게 그럴듯하긴 해. 라고 봐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는 없는데 흔들림과 아이들이 그렇게 연관을 진다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흔들림과 먹을 것을 연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꽤나 있을 법한 아이디어다. 우선은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들은 understand 뭘 이해하냐면은 락킹이 이게 주어야. 대절을 이해한다는 건데 quiet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거든. quiet가 그럼 뜻이 뭐라고 가냐면 조용히 시키다야. 애가 찡글찡글거리잖아. 애는
그러니까 흔들림이 분명히 새로운 애기죠. 이 애기를 조용히 시킨다라는 건 엄마 아빠는 이해한단 말이야. 아, 이렇게 흔들어 줘야지 애가 안 울지. 이건 알아. 엄마 아빠는 알고 있어요. and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가 가르치는 거는 엄마 아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뭐 하겠어? 애를 달래주려면 당연히 provide 엄마 아빠는 주어 제공하는 거죠. 요거를 목적어를 뭐 할 때? 먹일 때 약간 반복적인 젠틀은 부드럽고 반복적인 약간의 움직임 이렇게 이제 먹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먹이는 거죠. 약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약간 움직이면서 먹이는 거지.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거야. 먹일 때 feeding 할 때죠. 그러면 바로 요게 3번과 4번 두가 이웃이고요. 이게 바로 아이들이 연관지게 되는 이유 아니야? 이게 이유야. 애들이 왜 연관을 짓냐니까? 움직이면 먹는 거다라는 걸 이게 얘네들이 이게 연관을 짓기 시작한다며. 이거 분명히 있을 법하다며. 왜냐?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거는 움직이는 거 약간 이렇게 이제 흔들어주는 게 이게 조용히 한다라는 걸 이해했고, 그러니까 특히나 먹일 때 이제 뭐 밥 먹일 때 분유를 먹이든 뭐 모유를 먹이든 어쨌든 그런 걸 먹일 때 약간 반복적으로 움직여주는 거를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얘들이 이걸 해야지 안정감을 느끼네, 안 우네. 아유, 밥 먹을 때 약간 움직여주는 거죠. 그걸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두 개를 연관 짓기 시작한다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애들은 연관을 짓기 시작한다고. 얘랑 얘를.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이죠. since 여기서는 때문에로 해석하시고, 음식이 딱 처음으로 등장할 때야. 음식의 등장이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레인포서가 되거든요. 여기서 광화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리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상. 우선은 음식이 약간의 기본적인 보상의 체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냐면 아마도 획득하게 된다. 움직임에 대한 선호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because 왜냐? They have been conditioned. have been conditioned라는 건 뭐냐면은 상황이 조건화되는 거야. 무엇을 통해? 요 과정을 통해. Associative Learning이라고 나오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은 연관학습이잖아요. 연관학습의 과정을 통해 상황을 조건화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거든요. 이게 좀 막 부분이 약간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은 여기 부분 있잖아. 연관학습이라는 건 이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3번의 요 부분이라고요. 두 가지 연관시키는 거. 먹는 것과 젠틀 락킹을 서로 이렇게 연관시키는 이 연관학습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조건화가 됐단 말이야. 아, 파블로프의 개라고 써놔 그냥. 그게 제일 편해. 예시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데이가 가리키는 건 애들이죠.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조건화가 되는 거야. 이런 연관학습을 통해 가지고 아, 흔들리면 먹는다 라는 이런 연관학습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조건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좋아하게 되는 거야. 애들은 먹는 거 좋아해요. 배고프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움직임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는 것처럼 움직이면 먹을 걸 얻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이거 두 가지의 연관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먹는 건 보상이죠. 먹는 건 보상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움직임을 좋아하게 되는 거다. 이게 원인 때문이니까 뒤에 있는 애가 원인. 먹는다라는 거는 약간의 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좋아하게 된다. 움직임을 좋아하게 된다. 움직임을 좋아하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다. 폰드니스가 acquire는 획득한다는 건데 선호도를 획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선호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연관학습을 통해 가지고 조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번 문장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색은 치죠. 파블로프의 개를 생각하세요. 흔들린다. 엄마가 나한테 밥을 주려나 봐. 안정감, 배고파.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라 하면 되겠죠. 주제를 한번 써보죠.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뭐가냐? 주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흔들림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흔들림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흔들림과 먹이를 동일화시키는 그런 연관시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흔들림을 느끼면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흔들림의 모션, 락킹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무브먼트 이런 단어들 한 두 가지 정도로 써볼 건데 첫 번째 거는 왜 뉴본들은 이것도 괜찮죠. 왜 뉴본들은 have a fondness 좋아할까 이거예요. for motion에 대한 이거에 대한 답을 네가 말해봐. 박슈 대답하시오. 이 답이 뭐냐? 왜 뉴본들은 모션에 대한 폰드니스를 갖고 있냐? 밥과 연관을 지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니까. 밥과 연관을 짓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션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밥은 뭐라 그랬어? 보상.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는 거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The reasons why newborn들이 prefer motion.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왜 새로 태어난 애들은 모션을 좋아할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연관을 지으니까 이유라고 했죠. 이게 제일 중요해. 3번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뉴본들은 어소시에이트 한다. 젠틀 락킹과 being fed를 연관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3번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게 다 모든 것의 이유야. 왜 락킹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락킹을 왜 좋아합니까? 라고 하면 이 요구 문장 고르면 돼 그냥. 3번 간단하게 쓰면 아시겠죠? 네. 3번이거나 5번이거나 중요한 문장은 이미 이제 뻔하고요. 3번에 별표 안 되어 있는데 3번 별표 쳐놓고 3번도 외우세요. 네, 별표가 안 되어 있는데 저는 3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됐죠?